경찰이죠. 시장에 수상한 할머니가 매일 큰 돈을 들고 다니십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매일 오후 5시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100줄의 김밥을 사서 수레에 싣고 가는 수상한 행동, 허름한 옷차림인데 지갑 안에 그 많은 현금은 과연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너무나 수상해서 시장 사람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후 5시 정각 학교 앞 분식집 골목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영희 할머니였어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죠. 회색빛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시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검정색 점퍼를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옷깃이 헤어져 있고 운동화 밑창도 닳아서 얇아진 게 보여요. 영희 할머니의 첫 번째 목적지는 골목 입구의 작은 분식집입니다. 김 사장이 운영하는 이 가게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에요. 김 사장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남자로 매일 새벽부터 준비해서 신선한 재료로 김밥을 만드는 것으로 소문났거든요. 어서 오세요. 김 사장이 밝게 인사를 건네자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이십니다. 말수가 적으신 분이지만 그 미소만큼은 따뜻했어요. 김밥 50줄 포장해 주세요. 김 사장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50줄이라니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니까 15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할머니의 초라한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김 사장은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50줄이면 15만 원인데 괜찮으시죠?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할머니가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희 할머니는 김 사장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시더니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지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모서리는 헤어져 있고 색깔도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여시는 순간 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작은 지갑 안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들어 있었거든요. 적어도 30장은 넘어 보였어요. 김 사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김 사장이 어색하게 말하며 김밥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저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실까? 저렇게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김밥을 포장하는 동안 김 사장은 슬쩍슬쩍 영희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한쪽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 안의 돈 뭉치는 여전히 김 사장의 마음에 의문을 남겼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행사라도 있으신지. 김 사장이 넌지시 물어봅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시 김 사장을 바라보시더니 그저 조용한 미소만 지으실 뿐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 포장되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3장을 꺼내서 김 사장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김 사장은 지갑 안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실까요?
무거운 김밥 봉지를 받아든 영희 할머니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고는 가게를 나서셨습니다. 김 사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영희 할머니의 두 번째 목적지는 골목 건너편에 있는 김밥 천국입니다. 체인점이라 그런지 간판도 화려하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곳은 박 사장이라고 불리는 40대 초반 여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의 밝은 인사에 영희 할머니는 역시 조용한 미소로 답례하셨습니다. 김밥 50줄 포장해 주세요. 박 사장도 김 사장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할머니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할머니, 50줄이면 금액이 좀 나가는데 17만 5천 원입니다. 김밥 천국은 체인점이라 그런지 가격이 조금 더 비쌌어요. 영희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다시 그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박 사장의 눈도 김 사장처럼 커졌어요. 작고 낡은 지갑 안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 저 할머니가. 박 사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으신데 저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다니. 혹시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박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김밥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희 할머니를 힐끔힐끔 바라봤어요. 김밥을 포장하는 동안 박 사장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오셔서 똑같이 50줄씩 주문하세요. 도대체 그 많은 김밥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그리고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 되었습니다. 17만 5천 원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차분하게 지갑에서 5만 원짜리 4장을 꺼내서 건네주셨습니다. 박 사장이 거스름 돈을 드리려고 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사양하셨어요. 거스름 돈은 괜찮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사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큰 팁을 주시다니 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뭘까요? 두 곳에서 각각 50줄씩 총 100줄의 김밥을 구입한 영희 할머니에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많은 김밥을 어떻게 들고 가실까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분식집 골목 모퉁이에 작은 손수레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손수레는 영희 할머니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퀴는 삐걱거리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김밥 봉지들을 손수레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배치하시는 거죠. 김 사장과 박 사장은 각각 자신의 가게에서 영희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시고 왜 매일 이렇게 많은 김밥을 사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저 많은 현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준비를 마친 영희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급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혹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김 사장은 가게 밖으로 나와서 영희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도 마찬가지로 가게 문 앞에 서서 할머니가 사라지는 방향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영희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혹시 너 그 할머니 봤어? 매일 김밥을 몇십 줄씩 사간다던데?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앉은 슈퍼마켓 앞에서 험담이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네 분식집 바로 옆에 사는 박순자 아줌마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 정말? 그럼 그 할머니 뭐 하는 분이길래 그렇게 많이 사가? 그게 말이야, 나도 궁금해서 몰래 따라가 봤거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박순자 아줌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그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김밥을 다 버리고 온다고.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렸어요. 뭐라고? 김밥을 버린다고? 아니, 정확히는 버리는 게 아니라 정류장 벤치에 하나씩 다 놓고 오더라고. 마치 누군가 가져가라는 것처럼 말이야. 이 소문은 동네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분식집 김 사장도 김밥 천국 박 사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사장은 가게 정리를 하다가 단골 손님인 이영수 아저씨로부터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매일 김밥을 그렇게 많이 사가시더니 버스 정류장에 다 갖다 놓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김 사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우리 동네 박순자 아줌마가 직접 봤다고 하던데요. 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영수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할머니 지갑에 돈이 엄청 많다면서요? 5만 원짜리가 수북이 들어있다고.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자신도 그 지갑을 봤으니까요. 혹시 그 할머니가 뭔가 이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이영수 아저씨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 김밥 천국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단골 손님인 최미라 아줌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장님, 그 할머니 진짜 수상해요. 돈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당하신 건 아닐까요?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면 최미라 아줌마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그 할머니가 마약 같은 거 파는 건 아닐까요? 요즘 뉴스 보면 할머니들도 그런 일에 연루된다던데.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요. 그런 분 같지는 않으신데. 아니에요. 요즘엔 겉으로 보면 절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급기야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영희 할머니가 평소처럼 분식집에 나타났을 때였어요. 김 사장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김밥 50줄 포장해 주세요. 영희 할머니의 주문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김 사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김 사장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정말 저 돈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 혹시 정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김밥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사장은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박 사장의 인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밥 50줄 포장해 주세요. 박 사장이 김밥을 포장하면서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어요. 혹시 이상한 행동이라도 하시는지, 의심스러운 말이라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 김밥들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박 사장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시 박 사장을 바라보시더니 여전히 조용한 미소만 지으실 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박 사장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뭔가 숨길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영희 할머니가 김밥을 손수레에 싣고 떠나간 후 김 사장과 박 사장은 우연히 골목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박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많은 현금을 어떻게... 두 사람은 서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김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만난 동네 사람들로부터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경찰이 출동했네.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수상한데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지.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었구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정말로 경찰관 2명이 영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 앞에 서 계셨고 정류장 벤치 위에는 김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젊은 경찰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천천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 김밥들은 왜 이렇게 놓고 가시는 건가요? 주민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매일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수군수군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할머니가 범죄자였구나.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니까. 돈도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닌다던데. 영희 할머니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을 받으며 점점 작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김밥들을 내려다보시더니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과 박 사장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의심했던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 이렇게 많은 김밥을 매일 여기에 두고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영희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마치 죄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들이었죠. 할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이 심각해요. 나이든 경찰관이 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김밥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뭐야, 설마 김밥 안에 뭔가 숨겨놓은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애들이 그거 먹을 뻔했네. 그러게 말이야. 매일 저렇게 많이 사가더니 이상하다 했어. 박순자 아줌마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관님, 저 할머니 정말 수상해요.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수북이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녀요? 맞아요. 요즘 뉴스 보면 할머니들도 나쁜 일 많이 한다던데요. 최미라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과 거친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김밥들을 왜 여기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젊은 경찰관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과 박 사장도 멀찍이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동네에서 가장 입이 거친 황금순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설마 우리 동네에서 마약 장사하는 거 아니지? 요즘 김밥에 그런 거 숨겨서 판다던데. 어머나, 그럼 우리 애들이 위험했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빨리 체포해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과 비난을 받으며 점점 더 작아지셨어요. 할머니,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면 모르고 이용당하고 계신 건가요? 나이든 경찰관이 좀 더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저 손수레 옆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대답을 안 해요? 박순자 아줌마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뭔가 숨길 일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말할 텐데.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야. 동네 사람들의 비난이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할머니, 우선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어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영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입을 열었거든요. 이 김밥들을. 영희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한 젊은 남자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동네 신문사 기자입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문사에서도 왔다고? 역시 뭔가 큰 사건이었구나. 이제 신문에도 날 거야. 기자는 영희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할머니께는 정말 슬픈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드러나면 안 될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 소리야? 슬픈 사연이 뭔데? 황금순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설마 동정을 유발하려는 거 아니야? 박순자 아줌마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자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할머니께는 20여 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직접 할머니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영희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할머니는 기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시더니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알려지는군요. 영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할머니는 매일 김밥을 사서 버스 정류장에 두고 가는 걸까요? 할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나이든 경찰관이 좀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김밥들을 내려다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 김밥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아이들이 있어? 그럼 왜 혼자 다니는 거야?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요? 젊은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어디 있는데요?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제 아이들은 빨리 말해요. 도대체 뭔 소리예요? 황금순 아줌마가 성질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있으면 왜 혼자 다녀요? 영희 할머니는 김밥들을 내려다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한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쌍둥이? 박순자 아줌마가 놀라며 반복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고요? 민수와 민호. 영희 할머니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기자가 들고 온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23년 전 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 사고와 관련이 있으신 거죠? 순간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가장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고, 김 사장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17명의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기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의 쌍둥이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었죠. 어머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최미라 아줌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무릎이 꺾이듯 벤치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김밥을 싸줬어요. 김밥을요? 나이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들이 김밥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수학여행 가면서도 먹으라고. 엄마가 정성껏 만든 김밥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수가 그랬어요. 엄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나눠줄게요. 민호는 뭐라고 했어요? 박 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민호는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수학여행 다녀와서 더 많이 안아줄게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동네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7살 소년이 엄마에게 한마지막 말이 너무나 애절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분식집을 젊은 기자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우리 애들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분식집을 해보자고. 그럼 애들이 돌아온 것 같을 거라고. 그래서 분식집을 시작하셨구나. 박순자 아줌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매일 울면서 김밥을 말았어요. 애들 생각하면서. 하지만 조금씩 학생들이 와서 김밥을 사 먹기 시작했죠? 기자가 물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 민수, 민호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어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왜 분식집을 그만두셨어요? 김 사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학교가 폐교됐어요. 폐교요? 최미라 아줌마가 놀라며 물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분식집에 올 아이들도 없어지고, 그럼 완전히 혼자가 되신 거네요. 나이 든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남편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이 저를 많이 위로해줬죠. 괜찮다고. 우리 애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언제요? 기자가 물었어요. 3년 전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기암이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두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잃다니. 남편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는 이제 민우한테 간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무슨 일이요? 황금순 아줌마가 물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김밥을 계속 나눠주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김 사장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래서 매일 김밥을 사서 이 정류장에 두고 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곳이 우리 애들이 마지막으로 저와 인사했던 곳이거든요. 여기서요? 젊은 경찰관이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네, 수학여행 버스가 바로 이 정류장에서 아이들을 태웠어요.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애들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평범해 보이던 곳이 그런 슬픈 이별의 장소였다니. 그리고 남편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남편분도 어떻게 되셨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도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이 벤치에 앉아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 벤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니. 그래서 이곳이 할머니에게는. 박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이곳이 저에게는 가족 모두와 연결된 유일한 곳이에요. 할머니가 벤치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여기 와서 김밥을 두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 그럼 이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최미라 아줌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매일.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집이 뭐예요? 가족도 없는데. 혼자 넓은 집에 산들 뭐예요? 그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박순자 아줌마가 말했어요. 편하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매일 밤 꿈에서 애들이 나타나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할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 꿈도 자주 꿔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약속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고. 기자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남편분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분께서 병원을 나가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비만 자꾸 나가고 애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김 사장이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셨구나. 저는 그때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요? 박 사장이 물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나는 먼저 가서 민수, 민호랑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우리와의 약속 지키고 와라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애절했거든요. 무슨 약속이었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김밥을 나눠주겠다는 약속.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들이 김밥을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다른 배고픈 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자고.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떻게요? 기자가 물었어요. 한밤중에 잠깐 잠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침대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최미라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찾아다녔어요. 새벽 내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버스 정류장에 오니까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이 벤치에 앉아서. 할머니가 벤치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차가운 몸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 벤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마지막에 남편 손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셨어요. 편지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시며 읽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서. 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민수, 민호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으셨어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해.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가 함께 꾼 꿈. 잊지 말아줘. 무슨 꿈이었어요? 박 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 김밥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꿈. 할머니가 편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편지에 그랬어요. 당신이 김밥을 나눠줄 때마다 민수와 민호에게 못다한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고.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너무나 애절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약속을.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이 자리에 와서 김밥을 두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처음에는 분식집을 다시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못하셨어요? 황금순 아줌마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저도 병원에서 큰 병 판정을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놀랐어요. 무슨 병이세요? 김 사장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대장암 말기예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할머니, 최미라 아줌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손으로 김밥을 말 수도 없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떨려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매일 사서. 젊은 경찰관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손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사서 나눠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남편과의 약속. 지키고 싶었거든요. 박 사장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박순자 아줌마가 물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이상한 할머니가 이상한 일 한다고 생각할 텐데. 기자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매일 놓고 가시는 김밥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노숙자분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에 늦게 들어가는 아이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요. 할머니의 김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그럼 우리 가족의 사랑이 정말 전해지고 있는 거네요. 영희 할머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기자를 바라보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기자가 사진들을 꺼내며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몰래 찍은 사진들인데요. 보세요. 첫 번째 사진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김밥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은 박영수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연금이 적어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대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김밥 덕분에 매일 저녁을 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이 제 김밥을,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기자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김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는 준호라고 해요. 엄마가 밤늦게 일해서 저녁을 혼자 먹는 일이 많았는데 기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할머니가 그 이름을 조용히 반복하셨어요. 김 사장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기자가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분은 야간 근무를 하시는 경비 아저씨인데 새벽에 출근하면서 김밥 하나씩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학생은 기자가 고등학생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학원에서 늦게 끝나고 집에 갈 때 출출하면 할머니 김밥을 먹는다고 하네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더 놀란 건 기자가 특별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예요. 그 사진에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김밥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은 미혼모인데요. 아기 분유값 때문에 본인은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기자의 목소리가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김밥 덕분에 건강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영희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시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아이고, 그 어린 엄마가. 할머니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천사가 되어주셨어요. 기자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아줌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할머니를 의심하고. 황금순 아줌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영희 할머니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침 소리가 너무 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 사장이 급하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젊은 경찰관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자주 있다고요?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이 많이 진행됐거든요. 할머니가 휴지로 입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이 든 경찰관이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더더욱 치료를 받으셔야죠. 치료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래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얼마나? 길어야 한 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착한 할머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그럼 할머니, 김 사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랑 애들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이 자리에 오면 할머니가 벤치를 쓰다듬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으면 민수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고생 많아요. 민호 목소리도 들려요.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스쳤어요. 엄마 김밥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어서 기뻐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의 말이 너무나 애절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도.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잘하고 있어. 우리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할머니, 황금순 아줌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그때 기자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가요? 나이 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비 기사를 조금 써서 지인들에게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박 사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벌써 10여 명이 연락이 왔어요. 자신들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기자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영희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자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후에 남은 재료들로 김밥을 무료로 준비하겠어요. 저도요. 박 사장도 거들었어요. 저희 가게에서도 매일 김밥을 준비해서 이 일을 이어가겠어요. 시장 아줌마들도 모두 나섰어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우시지만 이건 제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니까. 할머니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래야 당당하게 남편과 애들한테 갈 수 있어요. 할머니, 그래도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텐데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벤치에 앉으신 채 멀리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거든요. 무슨 일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내셨어요. 이 편지는 남편이 쓴 것과는 다른 필체였습니다. 이건 민수가 중학교 때 저한테 쓴 편지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집중했어요. 하늘나라로 간 아들의 편지라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치시며 읽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항상 고생 많으세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박순자 아줌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릴게요. 할머니가 계속 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만든 김밥으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가 13살 때 쓴 편지예요.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도. 할머니가 다른 편지를 꺼내셨어요. 민호는 그림으로 편지를 그렸어요. 그 편지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그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여기에 글씨로 썼어요. 우리 가족의 김밥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자. 김 사장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아이들이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멈출 수 없어요. 할머니가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애들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젊은 경찰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가족이셨네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아이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기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 그 아이,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영희 할머니가 놀라며 아이를 바라보셨어요.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오늘 김밥 없어서 못 먹었어요. 왜 안 가져오셨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오늘은 좀 늦었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준호야. 그런데 엄마는? 엄마는 늦게 일해요. 그래서 할머니 김밥이 제 저녁이에요. 준호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김밥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다니.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할머니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 김밥이 맛있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김밥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 왜 울어요? 준호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기뻐서 그래. 할머니가 준호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에게는 너 같은 아들들이 있었거든. 정말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위에 있어. 민수, 민호라고 해.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형, 민호 형. 저는 준호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준호야,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만약 김밥을 못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왜요? 할머니가 어디 가세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만약에 말이야.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배고픈 사람들한테 김밥을 나눠줄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저한테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줄 차례예요.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네요. 김 사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준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그것은 준호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김밥을 나눠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김밥을 주시는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준호가 그림을 할머니께 드리며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그 그림을 받아보시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준호야, 고마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준호가 할머니를 다시 안아주며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좋아요. 그때 박 사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아시겠죠?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남편이 말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어떤 뜻이요? 나이 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뜻.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이 준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준호가 할머니와 약속을 한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 할머니를 의심하던 그들이 이제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박순자 아줌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황금순 아줌마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최미라 아줌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먼저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냥 의심부터 했어요. 그때 김 사장이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저도요. 박 사장도 나섰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이건 제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게 고집하세요? 젊은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한 일이니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응, 그래.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 사랑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라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하는 거라고.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그런데 할머니, 나이 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무슨 부탁이요? 김 사장이 물었어요. 이 일을 이어받아 달라는 부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 달라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두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네, 할머니. 박순자 아줌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속드릴게요. 저희 모두가 약속드릴게요. 황금순 아줌마도 거들었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버스 정류장 저편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김 사장이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그들은 모두 할머니의 김밥을 먹어본 사람들이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 미혼모 엄마 야간 경비 아저씨, 그리고 학원에서 늦게 오는 학생까지.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김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미혼모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야간 경비 아저씨도 나섰어요. 할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그 김밥이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였는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었어요. 미혼모 엄마가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등학생도 수줍게 말했어요. 할머니 김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 엄마 김밥 맛이랑 똑같았어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이 제 김밥을.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희가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와 함께 김밥을 나눠드릴게요. 미혼모 엄마가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힘드실 때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야간 경비 아저씨도 거들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사랑을 나눠주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할머니한테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준호야, 할머니 혼자 하시면 외로우실 텐데. 고등학생이 말했어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기자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김 사장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보시죠?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머니의 가족이에요. 박 사장도 거들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머니, 박순자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할머니의 꿈에 동참하고 싶어요. 황금순 아줌마도 말했어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함께 해볼까요? 정말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네, 남편도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처럼 따뜻하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지만 버스 정류장에는 매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되면 할머니를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 사장과 박 사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을 들고 오고 박영수 할아버지와 미혼모 엄마도 함께 김밥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준호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준호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니까 마음이 따뜻해. 기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기사를 썼고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이제는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는 안 가셔도 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때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 사장이 물었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희는 인근 경로당에서 왔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영희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요. 영희 할머니가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네,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의 대표가 말했어요. 저희 경로당에서도 이런 나눔 활동을 시작하기로요. 영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의 씨앗을 저희 동네에도 심고 싶어요.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이 다른 동네까지 퍼져나가고 있어요.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자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퍼져서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전국에서요? 김 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기 동네에서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영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까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박순자 아줌마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물결이 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영희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시며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어도 이 일을 계속 이어가 줄 수 있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놓여요. 할머니, 김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어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 박 사장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황금순 아줌마도 거들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답장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준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우와, 무지개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그 무지개를 보시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의 기적은 계속되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매일 김밥과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릴레이처럼 이 일을 이어갔거든요.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김밥을 가져가셨어요. 할머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김 사장은 정류장에 앉아 흐느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아드님들도 할아버지도 다 만나셨죠? 저희가 약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한켠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의 사랑 나눔터 마이너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도 버스 정류장에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말이에요. 한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어떻게 온 동네를 그리고 전국을 움직이는 큰 기적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깊은 사연과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으며 한 사람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가슴 깊이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